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4년 3월 15일 결혼 25주년 기념일 아침. 윤희 56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뜬다. 남편 경태 59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고 윤희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선다. 부엌에서 찬밥을 데우며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윤희는 문득 지난 25년을 떠올린다. 26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만의 아침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한 아침이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경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 알았어. 시끄럽게.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된 지 언제부터였을까? 윤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상을 차린다. 결혼 초기 경태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윤희가 시댁 식당 일로 힘들어하면 등을 주물러주고 가끔은 꽃도 사다 주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갔다. 특히 3년 전부터 경태의 말버릇이 바뀌었다. 나중에 나이 들면 해외에서 혼자 살고 싶어. 자유롭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조론도 한다던데? 각자 따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 평생 한 사람하고만 사는 게 정상인가 싶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말이 점점 잦아지면서 윤희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2024년 1월부터 경태의 패턴이 확연히 달라졌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쯤 동창 모임 있다며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동창 모임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갑자기 매주가 됐다. 또한 휴대폰을 가지고 베란다나 화장실로 나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윤희가 물어보면 회사 일이라고 둘러댔지만 경태는 이미 2년 전에 정년 퇴직한 상태였다. 가장 이상한 건 경태의 옷차림이었다. 평소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셔츠를 다림질해서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것이었다. 윤희와 경태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행복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함께 일해왔다. 시어머니가 5년 전 돌아가신 후 윤희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언니, 경태 오빠 요즘 어디 가신 거예요? 맨날 언니 혼자 일하시네요. 시누이 경숙의 말에 윤희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다. 실제로 경태는 식당 일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장복이라도 함께 갔는데 이제는 너 혼자 잘하잖아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3월 어느 날 저녁 경태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미영이. 윤희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미영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기억났다. 1년 전 경태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던 여자였다. 그때 미영은 이혼한 지 3년 되었다고 했고 경태에게 유독 다정하게 굴었다. 윤희는 그때도 조금 불편했지만 그냥 동창 사이의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윤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하지만 2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흐지부지 넘길 수는 없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경태는 TV를 보다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다. 뭔데?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네요. 동창 모임이 그렇게 자주 있나요? 아, 그거? 요즘 같이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주 만나는 거야. 사업이요? 무슨 사업인데 나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뭘 말해. 걱정만 시키게. 경태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다. 시선도 윤희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일주일 후 윤희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미영과 마주쳤다. 미영은 윤희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윤희 언니. 미영 씨, 오랜만이네요. 둘은 시장 입구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 미영은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윤희는 그런 미영을 유심히 관찰했다. 경태 오빠는 잘 지내시죠? 미영이 자연스럽게 경태 얘기를 꺼낸 순간 윤희는 확신했다. 네, 잘 지내요. 요즘 사업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하네요. 아, 사업 준비요? 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모르는 얘기를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윤희는 모든 것을 알았다.
경태가 미영에게는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경태는 소파에 앉아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윤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경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여보, 나 얘기 좀 있어. 경태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뭔데? 나 조론하고 싶어. 윤희의 손이 멈췄다.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경태를 똑바로 바라봤다. 조론이요? 응. 요즘 많이들 하잖아. 이혼은 아니고 그냥 각자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 필요할 때만 만난다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컸잖아.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자유롭게요? 지금 불편하세요?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윤희는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조론이 아니라 이혼이잖아요. 그냥 내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시댁 식당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경태를 위해 포기했던 자신의 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새벽 2시 윤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경태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잠자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경태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다. 미영과의 카톡 대화를 보는 순간 윤희의 세상이 무너졌다. 오늘도 고생했어.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도. 조금만 더 기다려. 미안해. 내가 힘들 거라는 거 알아. 괜찮아. 오빠만 행복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여보, 어제 조론 얘기 말인데요. 경태가 찌개를 떠먹다가 고개를 들었다. 응, 생각해봤어? 네, 생각해봤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경태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근데 조론 말고 그냥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이혼?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태는 당황했다. 조론은 찬성할 줄 알았지만 이혼까지 원할 줄은 몰랐다. 이혼까지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극단적이요? 당신이 먼저 제안한 거 아니에요? 윤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오히려 경태가 더 당황하고 있었다. 윤희는 이혼을 결심한 후 철저하게 준비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상담받았다. 부인께서 시댁 식당 운영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외도가 확실하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윤희는 경태와 미영의 카톡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모습도 몰래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 윤희는 먼저 친정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렸다.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 해요. 뭐? 갑자기 왜? 윤희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친정어머니는 분노했다. 그 자식이 감히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버린다고.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다음은 시누이 경숙에게 알렸다. 경숙은 충격을 받았다. 언니, 오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응. 조론하자고 하더라고. 오빠가 미쳤나 봐요.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윤희는 시댁 식당의 운영권과 관련해서도 철저히 준비했다.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해왔고 모든 레시피와 고객 관리도 윤희가 담당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윤희는 식당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했다. 건물은 전세였지만 장비와 영업권 그리고 고정 고객들의 가치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경태 씨, 식당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긴. 너 혼자 해도 잘하잖아. 이혼하면 저도 여기서 일 못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경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식당이 없으면 당장 수입이 끊긴다. 윤희는 미영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다. 미영은 처음에 피하려 했지만 윤희가 강하게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했다.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미영 씨, 경태랑 사귀는 거 맞죠? 미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언니, 그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윤희는 휴대폰에서 스크린샷들을 보여줬다. 미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우정이었어요. 그런데 경태 오빠가 집에서 힘들다고 외롭다고 하니까. 집에서 힘들다고요? 윤희는 어이가 없었다. 25년간 경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자신이 힘들게 했다는 것인가. 그날 저녁 윤희는 경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미영 씨 만났어요. 경태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뭘? 왜 미영이를? 다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집에서 힘들다고 외롭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25년간 제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경태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을 뿐이야. 자유요? 결혼 생활이 감옥이었어요?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답답했어. 그럼 처음부터 결혼을 왜 했어요? 경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희와 경태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다. 큰딸 지영 27과 둘째 아들 민수 24. 윤희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조론하자고 하더라. 아빠가 외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민수가 분노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4월 첫째 주 윤희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 경태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요. 경태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다. 벌써?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성급하다고요? 당신이 먼저 조론하자고 했잖아요. 조론이지 이혼은 아니라고 했잖아. 같은 거예요. 어차피 따로 살 거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죠.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경태가 서류를 들여다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식당 지분의 70%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야? 과하다고요? 25년간 제가 기여한 부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은 거예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윤희는 시댁 식당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단골 손님들이 이별 인사를 하러 왔다. 사장님, 어디 가신다고 했죠? 잠깐 좀 쉬려고요. 오랫동안 감사했어요. 에이, 쉬긴 뭘 쉬어요. 빨리 다른 곳에서라도 다시 장사하세요. 사장님 음식이 그리울 거예요. 윤희는 뭉클했다. 25년간 자신을 믿고 찾아온 손님들이 고마웠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인사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저도 제 길을 가볼게요. 윤희는 이혼 성립 후 바로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집 근처에 작은 반찬 가게를 오픈하기로 한 것이다. 엄마, 정말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지영이 걱정스러워했다. 물론이지. 25년간 혼자 해온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윤희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가게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시댁 식당에서는 시어머니와 경태의 입맛에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취향대로 할 수 있었다. 5월 둘째 주 윤희네 밥상이 정식 오픈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다. 윤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것이 새삼 뿌듯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다. 시댁 식당 단골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사장님, 여기 계셨구나. 어머, 사장님 혼자서 하세요? 네, 이제 제 이름으로 해보려고요. 윤희의 얼굴은 밝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다. 한편 경태는 이혼 후 미영과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식당 수입이 끊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미영도 처음의 다정함이 사라졌다. 오빠, 일자리 좀 구하세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이런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 그럼 식당이라도 다시 해보세요. 식당은 윤희가 없으면 안 돼.
모든 노하우가 걔한테 있어. 경태는 뒤늦게 윤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느 날 경태는 윤희네 밥상 앞을 지나게 됐다. 가게 앞에 줄 선 손님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6월 어느 날 경태가 윤희에게 연락했다. 윤희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윤희는 잠시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경태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윤희야,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 잘못 생각했어. 너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경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윤희네 밥상은 입소문을 타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윤희는 6개월 만에 두 번째 매장을 열 계획을 세웠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감탄했다. 엄마가 이렇게 사업 수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야. 윤희는 자신감이 넘쳤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윤희 주변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 특히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이웃 약사 박 선생 58이 윤희에게 관심을 보였다. 사장님,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죄송해요. 아직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급하지 않아요. 언제든 마음이 내키실 때요. 박 선생은 정중했다. 경태와는 전혀 다른 타입의 남자였다. 가을이 되자 윤희는 문득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다. 1년 전 이맘때는 경태의 외도를 의심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같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아침이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요. 지영이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 당연하죠. 이제 엄마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경태와 함께 살기 시작한 미영의 일상은 상상과 달랐다. 경태는 집에서 할 일 없이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 식당에서 나오던 수입이 끊기자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오빠, 나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일해. 나는 좀 쉬고 싶어. 미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연애할 때는 로맨틱했던 경태가 이제는 무기력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경태의 가족들이었다. 형님, 형수님한테 사과하세요. 25년을 함께한 사람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경태의 동생이 찾아와 따졌다. 그건 우리가 서로 동의한 일이야. 동의요? 형수님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미영이 사는 동네는 작았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저 여자가 윤희네 집 망가뜨린 그 여자래. 에휴, 남의 남편 빼앗고도 떵떵거리네. 윤희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참 나쁜 여자야. 미영은 마트에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손님 중 한 명이 미영을 알아보고 비아냥거렸다. 죄송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태는 미영에게도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만날 한숨만 쉬고. 오빠도 일 좀 찾아보세요. 나 혼자 벌어서는 힘들어요. 일?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그럼 윤희 언니한테 가서 용서 빌어요. 다시 돌아가서 식당 일이라도 해야죠. 그건 절대 안 돼. 자존심이 있지. 경태는 자존심만 세우고 현실을 외면했다. 결국 미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경태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요. 뭐? 너도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미영은 결국 경태를 떠났다. 경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윤희네 밥상이 성공하자 윤희는 더 큰 꿈을 꿨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엄마, 정말 프랜차이즈까지 해요? 민수가 놀라워했다. 왜 안 돼? 우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윤희는 자신감이 넘쳤다.
식품 회사와 손잡고 유니표 양념과 소스를 출시했다. 유니의 손맛이라는 브랜드로 마트에 진출한 것이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출시 첫 주에 1만 개가 팔렸대요. 직원이 신나서 보고했다. 유니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중년 여성의 제2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방송에 출연 요청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둔 유니 씨입니다. MC가 유니를 소개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찾은 것뿐이죠. 유니는 담담하게 답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남 탓하며 시간 보내는 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유니에게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1년 만에 유니는 5개의 가맹점을 오픈했다. 서울, 강남, 홍대, 부산, 대구까지 진출했다. 직원도 30명이 넘게 늘어났다. 사장님, 일본에서도 가맹 문의가 들어왔어요. 일본까지요? 정말인가요? 유니는 믿기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시댁 식당에서 눈치 보며 일하던 자신이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논의하고 있다니. 네, 도쿄에 살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가 연락해 왔어요. 한번 만나보죠. 유니의 꿈은 점점 커져갔다. 미영마저 떠난 후 경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내야 했다. 아빠, 이제 그만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지영이 찾아와 말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도 그런 소리 하세요? 25년을 함께한 엄마를 배신하고도? 나도 내 인생 있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지영은 아버지가 한심했다. 자유요? 책임 안 지는 게 자유인가요? 혼자 사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경태의 건강이 나빠졌다.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우울감에 술만 마시다 보니 몸이 망가졌다. 어느 날 길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연락할 사람은 자식들 뿐이었다. 아빠 어디 아파요? 민수가 병원에 달려왔다.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술 끊으라고 하네. 그럼 끊으세요. 끊기가 쉬워?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마시게 돼. 그럼 엄마한테 가서 용서 빌어요. 그건 자존심이. 자존심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경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나온 경태는 더욱 초라해졌다. 술도 끊어야 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우연히 윤희네 밥상 앞을 지나게 됐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윤희는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저기 사장님 진짜 대단해요. 이혼하고 홀로 썩이 해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남편이 바보였네요. 저런 여자를 놔주다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경태는 주저앉고 싶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박 선생은 꾸준히 윤희에게 관심을 보였다.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들러서 반찬을 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에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박 선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윤희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 박 선생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병원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직원들도 있으니까 좀 맡기세요. 박 선생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윤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박 선생은 윤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급하게 대시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다. 사장님, 시간 되실 때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영화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윤희는 고민했다. 이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져도 될까?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박 선생은 재촉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윤희는 용기를 내어 박 선생과 영화를 보러 갔다. 오랜만에 데이트였다. 어떠세요? 재미있나요? 네, 오랜만에 영화관에 와보네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25년간 영화관에 온 적이 몇 번 없어요. 박 선생은 윤희의 지난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했다. 영화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사업을 키우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의지가 대단한 거죠. 박 선생의 진심 어린 칭찬에 윤희는 부끄러웠다. 윤희의 큰딸 지영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엄마 아빠도 결혼식에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결정해. 저는 아빠가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빠니까. 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경태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딸의 결혼식이니 어쩔 수 없었다. 결혼식 당일 경태가 나타났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윤희야, 오늘은 지영이 날이니까 조용히 해요. 윤희는 차갑게 말했다. 결혼식장에서 윤희는 당당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신부 어머니로서 품격 있게 행동했다. 반면 경태는 위축되어 있었다. 하객들이 윤희에게는 축하 인사를 건네며 정말 대단하시다고 칭찬했지만 경태에게는 시큰둥했다. 윤희 씨 정말 멋지게 사시네요. 사업도 잘 되고 있다면서요? 이혼 잘하셨어요. 홀로서기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윤희에게 쏟아지는 칭찬을 들으며 경태는 더욱 작아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경태가 윤희에게 다가왔다. 윤희야,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는 몰랐나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어리석었어. 정말 바보 같았어. 경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윤희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경태는 그런 윤희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윤희의 사업은 해외까지 진출했다. 일본 도쿄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한 것이다. 사장님, 도쿄 매장 개장 첫날 매출이 예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정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하나 봐요. 윤희는 뿌듯했다. 한국의 집밥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다. 미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까지요? 윤희의 꿈은 계속 커져갔다. 출판사에서 윤희에게 자서전 출간을 제안했다. 사장님의 인생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닌데. 특별해요. 5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흔하지 않아요. 윤희는 고민 끝에 자서전을 쓰기로 했다. 제목은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였다.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윤희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박 선생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2년간의 교제 끝에 박 선생이 프러포즈했다. 윤희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평생 윤희 씨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윤희는 감동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네, 좋아요. 둘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혼식이었다. 경태의 건강은 계속 악화됐다. 간경화가 진행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아빠, 이제 정말 위험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 윤희 보고 싶다. 지금 와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경태는 간절했다. 민수는 고민 끝에 윤희에게 연락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싶다고 해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만난 경태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윤희야, 와줘서 고마워. 윤희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바보 같았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알아.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경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2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일주일 후 경태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윤희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도와 장례를 준비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지영이 윤희를 위로했다. 괜찮아.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윤희는 덤덤했다. 미워할 마음도 슬퍼할 마음도 없었다. 그냥 한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2029년 윤희네 밥상은 아시아 전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윤희는 61세의 나이에 성공한 여성 CEO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유럽 진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천천히 준비해 봅시다. 급할 것 없어요. 윤희는 여전히 신중했다. 회사 사무실 벽에는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윤희의 인생 철학이자 회사의 모토였다. 박 선생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였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신제품 반응이 좋대요.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예요. 박 선생은 항상 윤희를 응원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윤희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다. 요리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혼하고 홀로서기 하는 여성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윤희 씨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요. 박 선생이 지지해 주었다. 내 제2의 윤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윤희의 눈은 여전히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윤희는 자서전 개정판 서문에 이렇게 썼다. 5년 전 나는 25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0이든 60이든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윤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25년간 누군가의 뒤에서 살던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이제부터라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